AI 시대 내 자녀를 위한 교육은 자생력 -30 흥미를 드높여 자생력을 구체화하라 12. 송인섭숙대 명예교수, 다산전인 교육 캠퍼스 원장. 똑똑한 아이, 노력하는 아이.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캐롤 드웩 교수는 한 가지 실험을 했다. 뉴욕에 있는 20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비언어식 지능 검사로 문제 수준은 또래 아이라면 쉽게 풀 수 있는 것이었다. 점수가 나오자 연구팀은 아이들을 두 집단으로 나눠 각각 다른 피드백을 전달했다. 한 집단에는 점수를 알리면서 넌 참 똑똑하구나라고 말했고, 다른 집단에는 참 열심히 했구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미션을 전달했다. 이제 곧 두 번째 시험을 볼 텐데 두 가지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미션이었다. 하나는 전처럼 쉬운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전보다 어려운 문제라고 말하며 어떤 것을 선택할지 물었다. 결과는 어땠을까? 똑똑하다는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대부분 쉬운 문제를 선택했고, 노력에 대한 칭찬을 받은 아이들의 90%는 더 어려운 문제를 선택했다. 결과에 대해 드웩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지능지수 자체를 칭찬받은 아이는 다음에 도전하는 게임에서 자신의 지능을 확인받게 되므로 틀릴 수도 있는 모험을 하려 하지 않았다. 실험은 계속 이어졌다. 이번에는 아이들이 풀기 어려운 수준의 문제를 출제했고, 당연히 두 집단의 아이들 모두 풀지 못했다. 그럼에도 두 집단에는 차이가 있었다. 바로 노력의 정도였다. 노력을 칭찬받은 아이들은 끝까지 열심히 문제를 푸는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좋아한다고까지 말했다. 반면 똑똑하다는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쉽게 포기하며 자신이 똑똑하지 못해서 문제를 풀지 못했다는 변명을 했다. 실험은 막바지로 흘렀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다시 쉬운 문제를 풀게 하자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노력을 칭찬받은 아이들의 성적이 30% 향상된 것에 비해 똑똑하다고 칭찬받은 아이들의 성적은 20% 하락한 것이다. 성장 동력은 노력이다. 동기학습을 알아보는 실험으로 유명한 이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아이들의 성장 동력이 무엇인가? 이다.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노력이야말로 아이들의 내적 동기다. 노력에 대한 칭찬은 학습자로 하여금 과정에 집중하게 한다. 지속적인 노력이 동기화되면서 스스로 성장하는 자신을 그려보게 만드는 것이다. 앞서 스스로 동기화하는 힘을 키우는 학습자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내적 동기가 일어날 때 자생력도 증진될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발현된 동기가 꾸준히 지속되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점이다. 자생력 증진 프로그램이 단계별로 나뉘어 심화 과정으로 이어지는 이유다. 상담을 하면서 만난 태연이도 동기의 심화가 필요한 경우였다. 하루에도 수십 번 꿈이 바뀌는 아이. 한 학습자는 특별히 모난 구석도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는 학생이었다. 잘하는 과목도 싫어하는 과목도 없었다. 이런 아이의 성향은 학교 생활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성향에 맞는 친구들과 팀을 이루는 일이 없었고, 좋게 말하면 친구들에게 양보를 많이 하는 편이어서 동아리 활동이나 과제 연구를 할 때도 제일 마지막에 남은 것을 차지하곤 했다. 한마디로 부모가 보기에는 답답한 모습뿐이었다. 문제는 성향의 영향 탓인지 자신의 꿈에 대해서도 확고함이 없었다. TV에서 인기 드라마를 볼 때는 남자 주인공이 멋있어 보여 연기자를 꿈꾸다가 메디컬 프로그램을 볼 때는 꿈이 의사로 바뀌었다. 학교의 진로 특강 강사로 프로듀서가 오면 방송국 프로듀서를 꿈꾸다가도 고등 래퍼를 보고는 래퍼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특별히 뛰어난 점은 없지만 무난한 성적과 활발한 성격을 지닌 이러한 학습자는 무한한 다양성을 지닌 아이일까? 우유부단한 아이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 학습자는 우유부단한 쪽에 더 가깝다. 맡은 일을 무난히 하면서 중상위권 성적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학교 생활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아이의 자생력 지수는 낮은 편이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니 우유부단하고 그 우유부단함이 자생력을 낮추고 있었다. 이 학습자의 우유부단함은 의지가 부족한 것과는 조금 달랐다. 우리는 학습자의 동기부여 경로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이 학습자의 진로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 비로소 아이의 동기가 강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진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정말 중요하다. 진로의 명확성은 학습자가 학습에 임하는데 흥미를 유발하고 흥미는 학습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정한 기준은 현재의 학습을 무난히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더라도 행동의 지속성을 결정하는 학습 동기를 저해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동기를 심화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연구팀은 이 학습자가 우유부단해진 이유를 아이와 함께 생각해 보았다. 누구나 확고한 믿음을 갖고 판단을 내리며 사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자기 기준이 있게 그에 합당한 행동과 결정을 내리기 마련이다. 만약 그조차 되지 않는다면 적절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훈련이 부족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학자 송인섭 교수. 지금 가장 고민이 되는 건 어떤 거니? 꿈이 너무 자주 바뀌는 거요? 되고 싶은 게 많은 건지 귀가 얇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쪽으로 꿈이 바뀐다고 했지? 그 꿈이 왜 좋아 보였니? 멋있어 보여서 바뀌기도 하고 좋아하는 친구가 고민해서 선택한 꿈이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혹하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너만의 확실한 기준이 없구나. 그런데 생각해보자. 내 미래를 책임질 일을 선택하는 건데 기준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 않니? 합리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 생각은 어떠니?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아무렇게나 꿈을 정한 것 같기는 해요. 이 학습자는 자신의 우유부단한 모습을 인정했다. 고치고 싶어 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 학습자에게 적절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진로를 정하고 학습한다면 학습의 지속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가 떨어지고 학업 성취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우리는 흥미주도 자생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학습자는 특히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는 분야와 연결지어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자생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성을 찾기로 했다. 흥미를 드높여 자녀의 감성적 창의력 교육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흥미를 찾아 자생력의 뿌리를 단단히 할 필요가 있다. 감성적 창의력인 자생력을 위한 E-CLIPMOTIONAL 크리에이티브 리더십 임프루브먼트 프로그램은 바로 AI 시대의 자생력을 교육하는 출발이며 성장하는 우리의 자녀를 교육하는 힘이다. AI 시대의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전인적 성장을 통해 감성적 AI 시대. 내 자녀를 위한 교육은 자생력 -31 흥미를 드높여 자생력을 구체화하라. A. 아이는 따라올 수 없는 인간의 감성적 창의력이 -CLIP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변화의 시대에 기존의 교육 방식을 고수한다면 도리어 자녀의 자생력을 죽이고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방해할 수 있다. 자생력은 정답 중심에서 탈피의 문제를 찾아내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도와준다. 이 자생력은 환경 전략과 교육 전략을 통해 누구나 내면화할 수 있다. AI 시대 교육의 본질은 바로 내 자녀의 자생력을 형성하는 일이다. 내 자녀를 위해 E-CLIPMOTIONAL 크리에이티브 리더십 임프루브먼트 프로그램을 통한 자생력 교육이 필요하다. E-CLIP를 통하여 내 아이의 감성적 창의력 교육을 하자. 흥미를 드높여 자생력을 구체화하라. 우유부단한 아이에게 꿈을 심어주는 법. 자생력 증진 프로그램은 보통 1단계와 2단계로 진행되며 단계가 오를수록 동기는 심화된다. 학습자는 1단계에서 공부의 이유, 동기의 발현 과정을 진행하면서 학습 의지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아보았다. 내적 동기의 중요성을 깨달은 학습자는 그동안 자신이 외부 영향에 흔들리고 있었음을 인식했다. 2단계에서는 아이의 동기를 유발하는 진로에 초점을 맞추되 합리적 의사결정 훈련을 거쳐 우유부단함을 수정하기로 했다. 먼저 아이가 자기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분류하는 활동을 했다. 누구나 강점과 약점을 확인하는 일은 괴롭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모습을 확인하며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나가는 과정은 자신을 알아가는 기본 과정이다. 학습자는 이 활동으로 자신이 어떤 성향을 지니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강한 면을 보이는지 제대로 인식할 수 있었다. 덧붙여 자신감도 회복하기 시작했다. 이는 이후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참여 자세를 보면 알 수 있다. 직업을 알아보는 활동에서 아이의 참여도와 적극성은 훨씬 커졌다. 보통 적성에 따른 직업을 알아보는 검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MBTI와 홀랜드 직업 흥미 검사가 있다. 학습자는 후자로 검사를 진행했다. 이 검사는 미국의 심리학자 존 홀랜드의 직업적 성격 이론에 근거하여 제작된 진로 및 적성 탐색 검사다. 세계적으로 진로 상담 영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검사이기도 하다. 학습자는 자신이 예술형에 가까운 인재라는 사실에 흥미를 보였고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었는지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했다. 아이만의 자생력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 자생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곧바로 다음 활동으로 들어갔다. 바로 합리적 의사결정하기 활동이다. 학습자의 의사결정? 우리는 학습자에게 최근에 직접 의사결정을 했던 경험이 있는지 물었다. 아이는 우물쭈물하더니 잘 찾아내지 못했다. 뭔가 거창한 것을 생각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아이에게 의사결정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좀 더 현실적인 것부터 살펴볼까? 내일까지 내야 할 과제가 있는데.
게임이 너무 하고 싶어서 갈등할 때 어떤 선택을 할지 정하는 것도 너의 의사 결정이야. 진짜 그렇네요. 잘 몰랐어요. 그럴 수 있어. 진로를 정하는 것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한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주 중요하단다. 의사 결정의 중요성을 알려준 뒤 다시 한번 자신이 내렸던 의사 결정을 떠올려 보라고 하자. 아이는 가까스로 한 가지를 생각해냈다. 사소한 사안이었지만 자신만의 의사 결정을 찾아낸 아이를 칭찬하며 그것이 정말 합리적인 결정이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했다. 의사 결정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정확한 정보를 수집했는가? 또 다른 대안은 없었는가? 다른 대안을 선택했을 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었는가? 학습자는 자신이 내린 결정이 세 가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금세 깨달았다. 자신에게는 더 나은 대안이 있었고 선택의 결과를 예측하지 않았다는 점에 척잔이 놀라워했다. 우리는 곧바로 학습자의 홀랜드 직업 흥미 검사 결과를 놓고 합리적 의사 결정 활동에 들어갔다. 합리적 의사 결정 활동은 정보 수집 대안 열거, 대안 선택 결과, 예측 선택과 실천 순서로 진행된다. 정보 수집에는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의 정보 수집, 주위에서 바라는 직업의 정보 수집, 직업 정보 자료에 의한 정보 수집 등이 있다. 이렇게 수집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능한 대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직업 가치, 흥미 성격, 척성, 학업 성취도, 현실 여건 등에 비추어 대안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결과를 짐작해 본다. 마지막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직업을 선택해 이를 이루기 위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학습자도 희망 직업을 선택해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예술형에 해당하는 직업을 후어보며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정보를 수집했다. 인터넷 자료를 찾고 그 직종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등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섰다. 본인이 관심 있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한 번쯤 권한 직업도 찾아보며 입체적으로 정보를 모았다. 가령 학습자에는 예술형 분야의 직업 정보를 수집하는 동시에 주위 사람 특히 부모님이 희망하는 직업인 의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 후 자신이 희망 직업을 했을 때 상황을 떠올려보고 그 분야의 일과 자신의 성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보며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직업을 압축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는 희망 목록표를 작성했다. 그동안 학습자는 우유부단한 성격 탓에 주위 의견에 휩쓸리며 희망하는 직업이 많았다. 희망 목록표는 원하는 여러 직업 중에서 자신의 가치관, 흥미 성격, 재능 등을 고려해 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로를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동기를 심화시키는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하기에 적절한 활동이다. 저는 의사도 좋고 방송국 프로듀서도 되고 싶어요.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니까 가수도 좋아요. 희망 목록표 작성. 그럼 희망 목록표에 한번 써볼래? 내가 생각하는 1순위 직업부터 차례대로 써보는데 각 직업에 대해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흥미 정도, 성격에 잘 맞을지를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고 싶은지 쓰는 거야. 그리고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다. 막상 희망 목록표를 작성해보니 학습자의 희망 직업 1위와 2위가 근소한 차이를 보인 것이다. 순위가 뒤바뀐 것이다. PD는 35점, 의사는 30점, 가수는 23점이 나왔다. 아이에게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뒤집힌 결과에 오히려 만족했다. 지금까지는 그저 막연하게 방송 프로듀서가 멋있다고만 생각했는데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나와 가장 잘 맞는 것을 알고 나니 좀 더 흥미가 생겼어요. 정말 되고 싶어요. 의사는 부모님이 권해서 넣은 건데 생각보다 잘 맞아서 놀랐어요. 의사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래요. 합리적 의사 결정이 자신의 동기를 얼마나 자극시키는지 깨달은 것이다. 주변의 말에 수시로 꿈이 바뀌던 학습자의 자신의 미래에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던 아이는 자생력 프로그램 이후 달라졌다. 아이는 멋진 청년이 되었다. 프로듀서보다 더 흥미가 생긴 분야를 발견한 뒤 스스로 희망 목록표를 작성하고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해봄으로써 새롭게 흥미를 가진 분야에 멋지게 도전하는 중이다. 부모님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의 상호작용. 자녀에게 동기의 불꽃을 일으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작은 불이 큰 불로 활활 오래 타오를 수 있도록 동기를 심화시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 꿈과 진로는 동기를 오래도록 타오르게 하는 땔감과 같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창의적인 사고, 달리 말하면 자기만의 오리지널리티를 창출하는 인재가 더 각광받는 시대다. 그런 시대의 자생력의 동기심화는 타인과는 다른 나 자신만의 영역을 분명히 만들어 어느 상황에서도 우유부단하거나 흔들림 없이 똑바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걷게 할 것이다.
흥미를 드높여 자녀의 감성적 창의력 교육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동기를 자극해 자생력의 뿌리를 단단히 할 필요가 있다. 감성적 창의력인 자생력을 위한 E-CLIPMOTIONAL 크리에이티브 리더십 임프루브먼트 프로그램은 바로 AI 시대의 자생력을 교육하는 출발이며 성장하는 우리의 자녀를 교육하는 힘이다. AI 시대의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전인적 성장을 통해 감성적 창의력을 극대화하는 일에 부모님과 함께합니다. 창의력을 극대화하는 일에 부모님과 함께합니다. AI 시대 내 자녀를 위한 교육은 자생력 -32 몰입을 통해 자생력을 경험하라. 인류 역사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다. 항시 인간은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 핵심에 있다. 자, 그러면 그 인간이 갖는 변화시키는 힘은 어디서 왔나? 그 힘을 만드는 원천적인 근원은 교육으로부터 온다. 교육은 인간을 만드는 근원적인 힘이다. 변화의 시대에 기존의 교육 방식을 고수한다면 도리어 자녀의 자생력을 죽이고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방해할 수 있다. 자생력은 정답 중심에서 탈피의 문제를 찾아내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도와준다. 이 자생력은 환경 전략과 교육 전략을 통해 누구나 내면화할 수 있다. AI 시대의 교육의 본질은 바로 내 자녀의 자생력을 형성하는 일이다. 내 자녀를 위해 E-CLIPMOTIONAL 크리에이티브 리더십 임프루브먼트 프로그램을 통한 자생력 교육이 필요하다. 무아지경 몰입의 세상. 띠링띠링 호출기가 울린다. 그 순간 하고 있던 모든 일을 멈추고 준비된 표의 기록을 시작한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 그 일을 할 때의 감정 상태는 어떤지 적는 것이다. 그리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 할 일을 하다가 호출기가 울리면 일을 멈추고 다시 기록을 한다. 이것이 어떤 실험인지 짐작이 가는가? 미국의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교수와 발달 심리학자 리드 라슨 교수가 함께한 몰입 실험이다. 사람이 매 순간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알아보는 간단한 실험이지만 하고 있는 일과 감정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실험 결과 어렵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순간일수록 감정의 상태가 최고치에 다다른다는 결론을 얻었다. 다시 말해 어떤 일을 위해 육체와 정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여 몰입할 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의 최고 순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실험은 몰입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고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집중을 막는 사회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SNS가 사람과 정보의 일거수일투족을 공유하도록 만들었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은 우리의 정신을 산만하게 한다. 맥킨지 조사 결과에서도 현대 지식 노동자는 업무 시간의 60%를 통신과 인터넷 검색에 쓰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토론하고 생각에 빠져드는 시간은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다. 아이들은 더하다. 잠시라도 손에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증이 생겨 무엇에 집중하기 어려워한다. 이런 환경 때문에 몰입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몰입의 효과와 가치는 이미 넘치도록 증명되어 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 교수 애덤 그랜트는 31세에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경영대학원에서 최연소로 테뉴어 대학에서 연구, 성과와 실적, 강의 평가 따위의 자격을 갖춘 교수에게 주는 종신재직권을 얻으며 2014년 정교수가 되었을 때 이미 60여 편의 논문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는지 비결을 묻자 그는 주저없이 몰입을 꼽았다. 그랜트 교수는 가을 학기에 강의를 몰아넣고 그 기간에는 오로지 가르치는 일에만 몰입했다. 그리고 봄 여름에는 연구에 몰입했는데 연구 기간에는 학생과 동료에게 연구실을 개방하는 기간과 닫는 기간을 구분했다고 한다. 연구실을 닫아놓는 기간에는 이메일은 자동 답신 설정을 해놓고 철저히 고립 상태를 유지하며 연구에만 정신을 쏟았다. 이러한 몰입이 오늘날의 그를 만들었을 것이다.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몰입하지 못한다면 자생력과 몰입은 깊은 연관이 있다. 감성적 창의성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통찰력 있는 생각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통찰력은 딥싱킹, 디프싱킹, 몰입에서 나올 때가 대부분이다. 몰입을 생활화한 사람들을 보면 자신만의 생각의 시간을 갖고 있었고 그 시간만큼은 어떤 방해도 받지 않았으며 그 가운데 창의성이 발현되었다. 어느 순간 유레카를 외치는 것처럼 한 예로 진영이는 몰입을 통한 자생력 증진에 확신을 갖게 해준 자였다. 처음 만났을 때 저 아이가 왜 나를 찾아왔을까 싶을 정도로 한눈에 보기에도 진영이는 똑 부러지는 아이였다. 화목한 가정의 맏딸로 부모님의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그러다 저는 너무 걱정이 많아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런 마음을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니? 네, 거의 모를 거예요. 부모님이나 친한 친구에게 왜 털어놓지 않았느냐고 묻자 다들 자신을 보고 잘한다고 말하고 기대를 걸고 있어서 절대 털어놓을 수 없었단다.
다행히 학습 효과를 높일 요량으로 아이의 손을 잡고 찾아온 어머니의 성견지며 덕분에 진영이의 솔직한 속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우리는 아이가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을 찾아보기 위해 대화를 나눴다. 진영이는 예상대로 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털어놓았다. 이번에 시험을 못 보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제일 커요. 시험 기간이 되면 어떤 문제집을 풀어야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느라 밤에 잠도 잘 안 와요. 진영이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지나치게 불안감을 느꼈다. 불안이 아이로 하여금 학습을 짐처럼 여기게 만들었다. 지금까지 공부에 푹 빠져본 적 있었니? 그런 적은 없어요. 학습에서 몰입을 경험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학습하는 일 자체가 주는 즐거움에 매료되어야 학습에 완전히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영이는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현재의 학습에 몰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패턴은 학습에 있어 몰입을 방해하는 미래 혹은 과거에 대한 부정적 생각과 감정을 긍정적 생각과 감정으로 전환하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다. 인지주도 자생력 프로그램. 우리는 진영이에게 인지주도 자생력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 중에서도 주에 집중하기 활동으로 인지적 전략을 배우는 데 우선했다. 실제로 아이는 인지주도 활동을 경험하며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주에 집중을 하지 못했는지 새삼 깨달았다. 그러면서도 언뜻언뜻 불안을 내보였다. 이에 우리는 진영이에게 주에 집중의 심화 과정인 몰입주도 자생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과연 몰입으로 불안감이 사라질 수 있을까? 걱정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어떤 상황도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아이의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다. 몰입 훈련이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니다. 네, 조금 그래요. 그렇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여유가 있을 때 마음이 안정된다고 믿는데 그렇지도 않아.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일할 때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어. 일에는 목표와 일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과제가 있어서 그래. 그 일을 할 때 몰두하고 집중하다 보면 무아지경에 빠져서 최고의 감정을 느낄 수 있거든. 무료하고 심심한 시간을 즐기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잖아. 진영이는 자신에게 현재 가장 큰 문제가 학습이라 생각했고 이에 대한 몰입 활동부터 시작했다. 몰입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지금까지 진영이가 경험한 몰입 이야기를 나누었다. 선뜻 몰입 경험을 말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지금껏 불안감이 아이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짐작할 만했다. 나와 연구팀은 아이가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몰입 경험을 갖기 위한 단계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쿵푸 팬더가 알려준 진정한 몰입의 길. 몰입력을 높이기 위해 집중한 부분은 he and now, 즉 현재의 중요성을 깨닫는 과정과 마음 조정하기다. 이를 위해 영화 쿵푸 팬더를 활용했다. 영화는 먹을 것만 보면 흥분하고 전혀 쿵푸를 잘할 것 같지 않은 주인공 포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진정한 영웅으로 탄생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The past is history. The future is a mystery. And this moment is a gift. That is why this moment is called the present. 영화에서 나오는 유명한 대사를 아이에게 보여주고 뜻을 묻자 성적이 우수한 아이답게 문장을 척척 해석해냈다. 어제는 역사고 미래는 알 수 없고 지금 이 순간은 선물이다. 그것이 지금을 현재 선물라고 부르는 이유다. 맞나요? 이번에는 대사가 담고 있는 속뜻을 묻자 아이는 주저하며 답하지 못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예측하기 힘드니 과거를 후회하거나 오지도 않은 미래를 불안해하지 말고 매 순간 일어나는 현상에 집중하라는 뜻이야. 교육학자 송인섭 교수. 몰입의 경험이 많을수록 또 일상화될수록 일의 질은 나아진다는 사실을 나 역시 경험한 바에게 자생력 프로그램에서 몰입은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로 몰입을 교육에 반영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에듀테크의 저자인 홍정민 휴넷 연구소장은 능력에 비해 너무 높은 도전 과제를 주면 공포를 느끼고 능력에 비해 너무 낮은 과제를 주면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지속적 몰입을 위해 능력에 따른 적절한 과제가 필요하다는 칙센트미하이의 말을 빌려 학습의 몰입 기술을 이야기하고 있다. 부모님과 자녀와의 상호작용. 내 자녀가 몰입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현재에서 자유롭지 못해서다. 현재의 자유를 막는 것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염려나 과도한 계획이다. 미래의 시험이나 상급학교 진학은 현재가 아니다. 현재는 그를 위해 뭔가 노력하고 있는 자세다. 현재에 집중하다 보면 그것이 미래의 현재가 되는 것이다. 현재는 현재일 뿐이다. 그러니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지나간 과거 때문에 현재라는 선물을 즐기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진영이는 물론 불안해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다. 몰입 드높여 자녀의 감성적 창의력 교육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몰입을 드높여 자생력의 뿌리를 단단히 할 필요가 있다.
감성적 창의력인 자생력을 위한 E-CL IPM OTIONAL 크리에이티브 리더십 임프루브먼트 프로그램은 바로 AI 시대의 자생력을 교육하는 출발이며 성장하는 우리의 자녀를 교육하는 힘이다.